첫 번째 가보죠. 예, 당일 출근 정지 권유 받았답니다. 이 대전 40대 교사 명 씨에게 살해당한 이 고 김하늘 양 사건. 이 범인 명 씨는 아직 병상에 있지만 이 사건 경위는 속속 또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명 씨가 이 사건 당일에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라 뭐 이런 권고를 들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교사 명 씨는 지난 5, 6일 컴퓨터를 부수고 동료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여서 교감 옆자리로 분리 조치가 됐었고요. 6일부터는 수업에서도 배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인 10일 오전 장학사를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들이 학교에 방문을 했는데요. 관리자와의 면담에서 내일부터 학교에 출근하지 말고 병가나 연가를 쓰라고 명 씨에게 권유하도록 했다는 게 교육청의 설명입니다. 또 관계자들은 명 씨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학교장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했고 교장과 교감이 출근 정지 권유를 교사 명 씨에게 전달한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후 교사 명 씨는 화장실을 다녀오겠다고 동료에게 말한 뒤에 무단 외출해서 범행에 사용되는 흉기를 구매했고 학교로 복귀한 뒤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교육청에 조사 방문이 있은 지 약 5시간 만에 사건이 벌어졌던 건데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명 씨가 출근하지 말라는 권유를 듣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지른 게 아니냐 이런 추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흉기를 구매할 때 마트 점원한테 했다는 말도 전해졌습니다. 자, 이 명 씨가 학교에서 무단 외출하면서 한 2km 떨어진 곳에 이 식품용품점에 가정용품점으로 들립니다. 거기서 점원이 왜 왔냐고 얘기했을 때 뭐 잘 드는 칼이 있냐 물어봤고요. 용도가 뭡니까 물어보니까 회 뜨려고 한다라고 답한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상당히 날카로운 칼을 아마 구했던 것으로 보이고 하늘 양 손에 이 방어하는 흔적이라 방어원이라 그러죠. 이 명 씨의 범행을 막으려고 하던 그 작은 손 방어하는 흔적이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명 씨 신상 공개에 대한 논의가 아직 시작이 되고 있지 않은데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누구냐 넌? 자, 길 가던 남성에게 사기를 당한 것 같다는 사방 가족의 제보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골목길 가는 차량. 자, 그런데 저 앞에 회색 옷 남성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냥 차를 지나치는 듯 했는데 멀찌감치 뒤돌아서 차를 계속 봐요. 갑자기. 예, 그러더니 차 쪽으로 오죠 지금. 와가지고 뭐 하려고? 자, 운전석 똑똑 차주를 부릅니다. 아유, 제가 저 옆 빌라에 사는데, 빨리 어디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네. 딱 6,500원만, 7,000원도 아니야. 6,500원! 자, 최대한 불쌍한 척. 그러니까 차주가 선뜻 지폐를 쾌척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하고 가나 했는데 다시 백도 하더니, 근데 저기 터미널까지 좀 태워주시면 안 될까? 자, 아이고, 차주는 또 태우고 갑니다. 자, 돈을 갚았으면 사건 반장에 제보를 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 달 넘게 지금까지도 이제 못 받았다고 합니다. 제보하신 분은 저 바로 차 주세요. 근데 저 20대 남성이 이제 오더니 자기가 대학교 면접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아버지도 일용직 노동직이고 저쪽에 빌라에서 아버지랑 둘이 산다고 하면서 여기 옆에 이 제보 차주가 있는 그 사무실 근처에 사장님하고도 아주 잘한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2만 원을 빌려갔대요. 아이고. 그리고 터미널까지 내려줬는데 뭔가 뿌듯하기는 했지만 좀 찝찝하기도 하셨대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한 달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고 나중에 그 알고 있다는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이 근방에 있는 주민하고 아는 사람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차주께서는 그냥 뭐 젊은 사람 도와줬다고 생각하고 마음은 편한데 저 사람 여기저기서 이런 행동 타고 다니면 피해보는 사람들이 생길까 봐 하는 마음에 제보하셨다고 하셨습니다. 6,500원 빌려달라고 했는데 또 2만 원 빌려주셨구나. 자, 다음 이어가죠. 창밖으로 휙입니다. 자, 빌라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이곳은 빌라 복도입니다. 자, 현관문에서 말이죠. 갑자기 뭔가 옷가지가 휙 날아오더니 강아지를 덮칩니다. 강아지가 깽깽깽깽 하면서 막 놀라는 모습이죠. 자, 그런데 현관문에서 나온 저 여성분 좀 보세요. 갑자기 강아지 목덜미를 잡아 올리자 남성이 뭐야 이거? 자, 잡아 올리자 저 남성이 잡아서 강아지를 지금 어디로 던졌어? 자, 어안이 벙벙해진 저 아이가 지금 뛰쳐나갑니다. 지금 두 남녀가 지금 집으로 들어갔는데 뛰어내려갔어요. 계단으로.
양 변호사님 지금 이거 우리가 뭘 본 거죠? 상황이 잘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일이 벌어진 건 지난 10일이었고 그 경기도 김포의 한 빌라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결국에는 강아지를 창밖으로 던져버린 그런 사건인데 이건 동물단체의 주장입니다. 동물단체 주장에 따르면 부부가 아버지가 아이하고 그 집에 돌아갔더니 아내가 안에서 뭐 옷 가지면 뭐 물건을 던지면서 이렇게 화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화를 내며 싸우던 과정에서 아내가 강아지를 집어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그거를 뺏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운데 있었던 10살 자녀 아이가 그걸 또 봤던 상황인 거예요. 근데 이 지금 아이 아버지는 나는 그 강아지가 지금 창 밖에 처마에 떨어졌거든요. 처마에 떨어질 줄 알고 그렇게 던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아이고. 하고 있고요. 119에 또 본인이 직접 신고를 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지금 저 단체 동물단 보호단체에서 이 강아지를 구조한 다음에 또 김포시청 쪽에 연락을 했습니다만 이미 그 동물보호단체에서 사건 해결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딱히 추가로 할 건 없다라는 입장이고 보호단체에서 6시간을 저 부부랑 소유권을 가지고 설득을 한 끝에 소유권을 포기를 받았고 강아지 다쳤을 거 아니에요. 예. 수술은 했는데 다시 걸을 수 있을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아이고, 박 교수님,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부부싸움 하다가 애먼 강아지를 지금 2층 창문 바깥으로 던진 거잖아요. 네. 저 진짜 속상하네요. 저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강아지도 너무 불쌍하고 저 아이도 너무 불쌍해요. 강아지도 잘못이 없이 저 정말 매정한 부부 어떻게 또 정말 부창부수가 부부와 똑같은지 강아지를 저렇게 창 밖으로 던질 때 무슨 처마에 떨어지라고 던져요. 죽든지 말든지 죽으라고 던진 거죠. 그런데 또 더 마음 아픈 건 저는 그 10살짜리 아이가 그걸 보고 있는데 자기 아들일 테죠. 아들이 보고 있는데 저렇게 강아지를 거의 죽인 거나 마찬가지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다? 저는 저 가정에 정말 아동학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아이가 얼마나 동심의 상처를 받았으니까 저렇게 막 속상해가지고 강아지 구하러 뛰어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더 걱정스러운 거, 상담하는 사람으로 걱정스러운 건 이 아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강아지가 내 팔을 밟고 창밖으로 스스로 뛰어내렸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예? 거예요. 저렇게 CCTV에 다 찍혔는데 자기 엄마 아빠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강아지 때문에도 걱정되고 자기 동심도 상처받는데 동시에 엄마 아빠까지 보호하겠다는 생각을 가진 아이인데 이런 게 지금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된 사례 적이 없고 또 이제 가해자나 피해자가 신고한 게 아니고 가정이 아니기 때문에 가정폭력이 아니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저는 아동학대 부분 반드시 들여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가죠. 주차장 도둑들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수레를 끌고 등장한 저 여성. 자, 주차장 안쪽을 보더니 봉지만 들고 엉금엉금. 자, 다 들어갑니다. 자, 잠시 후 다시 나타난 여성의 손엔 웬 커다란 노란색 봉지가 딱. 그 정체는 바로 남이 모아둔 페트병. 여성이 페트병 봉지를 꼭 쥐고 어디론가 저렇게 찍 갑니다. 자, 그런데 잠시 후 아까 그 봉지가 웬 남성의 수레에 들려있네. 자, 그 여성의 뒤를 졸졸졸졸 쫓아가죠. 자, 또 다른 날입니다. 이번에도 주차장 앞에 빈 수레가 덩그러니 설마 했는데 역시나 그 여성 등장하더니 묵직한 상자를 들고 나와서는 수레에 싣고 역시나 후다닥 화면 밖으로 사라집니다. 자, 자기 집에서 자기 재활용 가져가는 거면 사건 반장에 나오겠습니까? 네, 너무나 편하게 본인 물건인 것처럼 이제 가져가는 모습인데 사실은 저기는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안쪽이고 밖에서는 좀 보이지 않는 곳에 고구마 상자를 뒀는데 좀 전에는 지난해 10월이 두 번째 장면인데 고구마를 가져가는 모습이에요. 이 제보자 아버지가 이 고구마 라떼 같은 거 만들려고 모아둔 건데 그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자기 것인 것 양 가져가는 모습이 있고요. 최근에는 페트병 이제 씻어서 모아둔 게 있는데 그것을 또 가져가는 모양새입니다. 물 담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이 주차장이 사실은 구분이 돼 있잖아요. 예. 선도 꺼져 있고 그래서 싹 편안하게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물건들을 계속 가져가는 모양새 있으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서 경찰에 지금 신고는 하지 않았는데 제보는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우리 집이 좋다는 시아버지입니다.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아버지 때문에 너무 괴로운 40대 여성입니다. 저는 4년 전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데요. 남편은 홀시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는데 결혼 후에는 근처에 아파트를 얻어서 따로 살고 있어요. 하지만 시아버지가 걱정돼서 일주일에 2번은 친정엄마가 해주시는 김치나 반찬을 챙겨서 가는데요. 그런데 매번 짜다, 싱겁다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또 명절에도 나물이며 전, 고기 반찬을 챙겨갔는데 그때도 질기다, 싱겁다 이런 불만만 늘어놓으셨어요. 게다가 항상 냉장고가 꽉 차서 좋다 이렇게만 하시고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그래도 어른이시니까 참고 넘어가는데요. 그런데 최근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놀러 오셔서는 2박 3일 동안 눌러앉아 버리셨는데요. 거실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시고 제가 차리는 밥만 드시더라고요. 누워야 소화가 된다는 핑계를 대면서 먹고 눕기만 하시다가 가셨습니다. 이게 끝인 줄 알았는데 설이 되어서는 이번에는 한 일주일 머물다 가려고 하시면서 또 거실에 누워버리시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부러 밤늦게 집에 갔는데 남편에게 며느리 눈치가 보였는데 없으니까 편안하다 이렇게 말하셨다고 합니다. 남편에게도 하소연해봤지만 아버지가 별나시긴 하지만 나쁜 사람은 아니야. 좀 참아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서 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당연하게 받을 줄만 아는 시아버지 이해가 되시나요? 아,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퓨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7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시아버지입니다. 예, 아가타애야. 효부까지 바라지도 않는다. 너 늙은 시애비 불쌍하지도 않냐. 혼자 사는 시애비 반찬 좀 해다 나르고 밥 좀 챙겨주는 게 뭐 그렇게 억울하냐. 외롭고 심심해서 아들네 집 좀 와서 며칠 들어놓았다고 쩌르르르르 방송국에다가 제보하고. 아이고 늙으면 죽어야 돼야 임자 상이야. 그러길래 뭐가 급하다고 그리 빨리 간겨. 동그라미. 오, 예. 자, 사연자 며느리입니다. 어머, 아버님, 제가 지금 억울해서 한 소리가 아니잖아요. 저희 친정 엄마도 아버님 갖다 드리라고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음식인데 짜다, 맵다, 뭐 싱겁다. 그걸 제 앞에서 꼭 그렇게 말씀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리고 저도 4년 동안 정성껏 모시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애도 가져야 하는데 계속 와 계시고 저희가 자주 건너가는데 솔직히 좀 진짜 속상해요. X. 자, 박 변호사님. 지금 뭐 좀 배려심이나 이런 것들, 눈치 같은 것도 좀 부족하신 것 같고요. 나쁜 사람은 아니지만 계속 그렇게 하면 나빠집니다. 남편이 지금 우리 아빠, 우리 아버지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행동들을 반복하게 되면 매우 나쁜 사람으로, 매우 질이 떨어지는 사람으로 이제 변하기 때문에 뭐 음식 따다 맵다 탓하는 것도 문제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누워 있고 뭐 있는 모습들, 글쎄요, 어른이라면 좀 기본을 지키는 게 맞지 않나요? 이 시아버지 모습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교수님. 네, 이 시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넓고 편안한 집에서 아들과 편안히 살고 싶고 밥은 며느리가 해주면 제일 좋은 상황. 그렇게 되면 너무 편하시겠죠. 하지만 지금 늦게 결혼한 아들이에요. 지금 40대인데 결혼한 지 4년밖에 안 된다고 하면 늦게 결혼한 아들이 더 잘 살 수 있게 아버님께서 도와주시지는 못하고 이렇게 망치시면 안 되죠. 그런데다 지금 아들이 부인한테 화까지 냈다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좀 이해해주면. 그러면 이제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아버님 나중에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아들, 며느리 잘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딱 우리 시어머니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게 일단 아버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간병이 필요하신 상황은 아닌 거잖아요. 그걸 전제로 보면 저는 남편부터 의심스러운데요. 이거 작전 들어간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애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인근에 있으면서 갑자기 넓은 집으로 간 건 아버지하고 짜고 조금씩 날짜수를 늘려가면서 아버지가 같이 사시죠. 지금 공사 치는 거예요? 네, 지금? 그런 느낌이에요. 평수 좀 넓혀가면서. 아니 그러니까 저는 가장 황당했던 게 며느리가 나가서 안 들어오고 있는데 애 없으니까 편하고 좋다고요? 그냥 두 분이 살라고 하고 나오세요. 그리고 바로 그냥 이혼하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한번 시아버지 계신 동안에는 며칠이라도 계신 동안에 나 다른 데서 지낼게 하고 그렇게 바깥에 한번 나와보세요. 그러면 남편 태도가 어떤지 좀 보시고 의심스럽습니다. 그렇군요. 네, 저도 정말 이해가 안 갔고 저도 똑같이 아버님이 오시면은 좀 자연스럽게 좀 합당한 이유를 들면서 친정에 가 있거나 여행을 가면서 좀 거리를 두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청자분들 의견도 볼게요. 호모모님도 친정에 가 있자라고 하셨고요. 보노보노님, 남편분 잘 모르나 본데요. 별난 게 나쁜 거예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맘님도 며느리는 할 만큼 하는데 좀 심하시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군요.